2024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팅게임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종목들 이슈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이 매우 재미가 없습니다. 뭐, 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 말은 즉슨, 오르는 것들만 오른다. 라고 얘기로도 들리죠. 그죠? 그래서 이슈 또한 좀 부족하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는 상태고요. 일정한 섹터에만 거래대금이 좀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들만 보면 된다. 즉, 대장주들이 거의 올라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보는 것들만 보면 되거든요. 사실은. 간단하지만 좀 어렵죠. 사실은. 그죠? 소신껏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상 장 마감 이후에 영상 하나씩 좀 올리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종목 질문을 받는 영상을 좀 제작을 할까 합니다. 좀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뭐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제 관점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보툴리늄 신규 소재 확인 관련주 인트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는 신규 소재에 대해서 인체 두피 조직에서 아세티콜린 분비 억제 효능이 있다는 걸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임상 전문 위탁 연구기관을 통해서 정식 수행됐다고 하면서 IRB를 거친 이후에 인체 두피 조직에서 실제로 작용하는지 검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내용적으로 조금 어렵긴 한데 인트론 바이오는 이제 보톡스 대체제로 개발하고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따른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IRB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거치고 난 뒤에 아마 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메디톡스 브라질 제약사 7,300만 달러 규모 계약권 관련주 메디톡스. 브라질 제약사 블라우하고 독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자가 원래 계약을 했었지만은 올해 말 중단한다고 하고 7,300만 달러는 하나로 980억 원이죠. 그래서 2010년에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메디톡스고 그다음에 지난해 200억 원이 넘는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휴젤과 메디톡스 논쟁이 있었습니다. 보톨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승소를 했습니다. 보툴리늄 톡신 제제를 뉴럭스 진출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하고 있죠. 어느 정도는. 그죠?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국 HBM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관련주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테크윙, PSK홀딩스, TFE. 한미반도체 IR이 좀 괜찮았는지, 좀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그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을 언급을 하고 나서 국내 시장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에게는 많은 변화가 왔는데, 개인 투자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리죠. 그리고 HBM이 이제 미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자체로서는 반도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HBM의 이제 TSV, 그 다음에 TC 본더 장비와 수요 관리를 위한 검사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죠. 특정한 종목들이 이제 확실히 눈에 띄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언급을 하고 나서 확실한 종목들이 막 보이진 않았는데, 오늘 일단은 한미반도체 IR도 있었었고, 그래서 주목을 가장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애들이 나올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반도체는 지금 모멘텀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시장을 조금 보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금리 인하는 정해져 있다.
관련주 알테오젠, 삼천전자, HLB 계열 및 바이오. 예전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쪽밖에 없어요. 뭐, 이후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효과적인 섹터라고 생각을 하면 바이오 쪽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바이오 자체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던 2004년 초이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투자자였다면 체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 자체적으로 모멘텀들이 아직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시세가 앞으로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평탄하게만 흘러간다면,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섯 번째, 권영렬 명예회장 화천기계 50만 주 매도. 자, 이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의 주주들 뒤통수를 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화천기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아까 좀 봤는데 개인 투자들이 매수하는 기점이 있었던 타이밍이 1, 2주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정치 테마가 시작될 때쯤, 그죠? 그리고 조국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아주 요리를 잘할 수 있었던 시점이라고 왔죠, 그죠? 그리고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사실. 그죠? 거래대금이 얼마 되지 않는 걸로 하한가를 보낸다. 100억째 되지 않는 걸로 하한가를 상한가를 갔었던 날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그 거래대금이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하한가를 보냈다는 건 아주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뒤통수를 친 거는 당연했고요. 시외가 만약에 장난하는 거다라면은 아주 내일 좀 피 튀기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디딤 ENF 감사 의견 거절. 7시쯤에 나왔거든요, 내용이. 일명 모험가라고 하는 디딤 ENF 개인 대주주가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디딤 ENF에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그 공시가 올라왔었죠. 그의 의도성을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흔한 일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가 대주주가 된다는 게 사실 정말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뭔가 어디인가 소속이 되어 있거나 보통 그런데 아무튼 이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임시주총에서 안건을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의를 할 때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는데도 장내 매수를 때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디딤 ENF는 이 모험가라는 인물이 경영권을 주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디딤은 기업 사냥꾼과 결탁한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 사람을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뭐 저도 모르죠. 그렇지만 김상훈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모험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람도 피해자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쨌든 그 감사보고 의견의 거절로 인한 이 사람에게도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애초부터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이 매수를 하니까 따라 사겠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사람도 사실 피해자죠. 잘 생각을 해보면. 그죠? 자, 그 다음에 28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관련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들이 합동회의를 참석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 합동회의에서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그 대상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돈 많은 국가들이죠. 그리고 우리랑 연관이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죠, 지금. 그래서 6개국 공관장들이 참석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돈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후 지금 방산 섹터, 우주 섹터는
이후에 내용이 나올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